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지포너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5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net 코리아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전작보다 더 얇고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무게는 219g이고요. 두께는 8.2mm라고 합니다. 전작 대비 각각 13g 줄었고 두께는 0.4mm 줄었습니다.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 휴대폰의 무게를 줄였다는 기사가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는 보기가 물론 있었지만 보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경량화가 일종의 스펙의 일부로 편승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무게가 정말로 중요한 게 갤럭시 폴드 4를 썼다가 지금 제가 안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부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게 때문인데 너무 무거워서 갤럭시 폴드 4 정도면 그래도 경량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출시가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아 보여서 샀죠. 1년 정도 썼습니다. 여전히 무게가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극복이 안 돼서 제가 여기 있는 아이폰 12 미니를 또다시 유심을 끼운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모토로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휴대가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이 판국에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휴대폰의 무게가 줄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면은 정말로 이 무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 S25 시리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라인업은 S25, 그 다음에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사진을 보자면 먼저 S25 예상 렌더링입니다. 올릭스에서 가져왔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S24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카메라 섬이 정확하게는 카메라 링이라고 해야 되겠죠. 카메라 링이 조금 더 두꺼운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스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번역기를 돌렸기 때문에 얼음우주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팁스터죠. 밑에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S25의 렌더링 같아요. 왼쪽에 있는 렌더링이 오류 버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개선된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차이점이 잘 안 보입니다. 확대를 해보니 베젤이 약간 더 좁아진 게 확인이 됩니다. 베젤이 줄어드는 건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이죠. 펀치홀 크기는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버튼 위치도 변한 건 없고 일단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베젤 크기가 좁아졌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도 S25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색깔은 지금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카메라 링이 검정색으로 강조가 되었고 상단에 펀치홀 있으며 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네요. 울트라가 이번에 바뀐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도 S25 울트라는 기존의 S24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한눈에 봐도 보이죠. 이게 모서리 부분 보시면은 기존에는 각진 모서리 마감 처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둥글게 처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스 유니버스 팁스터께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저는 이미 S25 울트라 카메라의 세부상을 알고 있는데 이는 폴드6 카메라 링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패셔너블한 느낌이 나는 오른쪽 디자인이 조금 더 익숙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익숙하다는 말은 아마도 실제 디자인과 조금 더 가깝다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올라온 이후로 새로 업로드된 렌더링이 있는데 그 모습에서는 카메라 렌더링 디자인이 조금 바뀐 모습이에요. 10월 11일 날 이런 소식이 올라옵니다. 이건 어때? 라면서 아래는 사진 한 장을 첨부하는데 왠지 느낌이 옵니다. 가까이서 확대해보니 이게 은색으로 카메라 링을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아까는 검정색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은색으로 마무리를 한 게 확실히 조금 전보단 더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측면에는 기존 S24 측면 디자인을 그대로 개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 정도로 되겠는데 확실히 기존에 있던 S24 울트라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뭔가 사각형인데 그렇다고 너무 뾰족한 사각형은 아닌 굴곡을 만들어 놓은 부드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알려드리자면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는 조금 더 좁을 수 있다면서 91 모바일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X에 대한 정보 제공자라고 하는데 아마 아이스 유니버스 님이 아니까 예측이 되네요. S25 울트라의 크기가 162에 77에 8.2mm라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플래그십 두께가 8.4mm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S25 울트라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얇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요. 비교를 위해서 S24 울트라의 크기는 162에 79에 8.6 입니다. 솔직히 가로랑 세로는 이젠 스마트폰 크기가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실측을 해보지 않는 이상 저는 체감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 차이에서는요. 그러면 두께가 얇아졌으면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얇아지고 작아지면 배터리는 용량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S25와 플러스, 우리가 아는 다른 모든 것이라면서 배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25 플러스의 내부 배터리는 24 플러스의 4900mAh와 동일할 수 있으며 S25는 24와 같은 4000mAh 배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AI 기능 덕분에 배터리 수명이 약간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너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버프되지도 않네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소식인데요. 램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은 울트라가 아닌 모델에서 램을 최대 12기가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시 128기가의 스토리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배터리도 내년에는 4000mAh로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일반 모델에서도 12기가 램을 탑재해 줄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갤럭시 S20에서는 우리가 12기가의 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21, 22, 23 기본 모델은 24까지 기본 모델은 모두 8기가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21, 2, 3, 4 일반형은 크기가 좋지만 램 때문에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12기가 램을 탑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12기가가 아이폰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가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으면서도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 다음에 있는 문구가 조금 걸리는데 그리고 다시 128기가의 스토리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외국 홈페이지 있는 걸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S24도 그렇고 기본형은 한국에서는 256기가로 출시를 해줬는데 이건 거짓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얼음우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네요. 여기는 X입니다. S25 울트라는 16기가 램을 달고 나올 것이다. 100%이니 걱정 마시라. 또 이렇게 한마디 날려주면 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시 16기가 정말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트 10이었나요? S20 울트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16기가 램을 탑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넘어가고 나서부터 또다시 울트라에는 12기가 램으로 통일을 했었어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원래 없던 걸 없던 기조로 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있던 걸 빼버리게 되면 이거 정말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원상복귀를 해준다고 하니 또 기분이 좋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동네들은 이제 20기가가 넘는 램 용량도 탑재를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다시 16기가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택이잖아요. 이게 과연 마냥 좋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성능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엑시노스 2500 탑재 불발? 갤럭시 S25 가격 더 오르나? 라는 제목이고요.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 대신 퀄컴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전량 채택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시노스 2500 수율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스냅드래곤 가격이 엑시노스보다 비싸 갤럭시 S25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냅 탑재를 해주는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거 영 불안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유출된 S25 울트라의 긱벤치 점수를 보자면 싱글코어는 3011점이고 멀티코어는 9706점으로 24 대비 확실히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봤던 문구에서처럼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가격 상승 관련해서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갤 S25 기기값 30% 오르나? 자체 칩 아닌 퀄컴 고성능 AP 탑재설. 여기서 말하는 퀄컴 고성능 AP란 스냅드래곤 8 4세대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엑시노스 발열 문제 등 계속된다고 그러고 TSMC 가격 인상 땐 영향 전망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엑시노스가 배제되면 갤럭시 S25 시리즈 가격 인상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IT 매체 WCCF테크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스냅드래곤 AP만 탑재된다면 기기값이 30% 인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S25 출시까지 5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연히 모른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 때려봤어요. 계산기로 기존 S24 울트라의 가격이 할인을 해서 152만 9천원입니다. 여기서 30%씩을 올렸더니 원가가 220만 7,920원이고요. 할인했더니 198만 7,700원입니다. 심지어 이거 256기가 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정말로 이 정도 가격으로 오르게 되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 갤럭시 S25는 언제쯤 나올까요?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은 매년 갤럭시 S 시리즈를 좀 더 일찍 발표했습니다.
S22는 2월 9일에, 23은 2월 1일에, 24는 1월 1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5 시리즈는 1월 13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CES가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일찍 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이군요.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출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S25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램 용량이 12기가로 늘어나고요. 새 모델 공통적으로 스냅드래곤 8 4세대가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성능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배터리는 동결이고 충전 속도도 동결입니다. 대신에 전량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모서리가 각진 디자인에서 둥근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소비자들의 호불호를 약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자료는 이 정도 되고요.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짜라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휴대폰 값이 너무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은 다 사전에 유출된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다 믿을 수는 없고 자세한 건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지포너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